자, 그러면은 화제를 돌려서 외산, 국산 게임을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국산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롤이 30.79%, 오버워치가 23.42%로 외산 게임이 과반이 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데요. 게임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전히 게이머로서는 강국이지만 게임 개발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기에는 아직 먼 길을 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쪽도 외산 게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아, 예, 그렇습니다. 그 시장 경쟁이 과열된 중국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게임을 보면 뮤 오리진, 그러니까 뮤죠. 그때 당시 뮤인데, 뮤나 리니지 같은 그 국내 그 직접 재산권을 활용한 게임들이 중국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인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게임들이 이제 역수출돼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이제 뮤 오리진 같은 경우가 사실은 중국에서 개발한 거고, 그 게임이 우리나라에서 대박을 냈죠. 그리고 현재는 지금 라그나로크 R이라는 게임이 지금 그라비티에서 낸 그라비티 R이라는 게임이 흥행을 하고 있는데, 국내 인기 게임 IP를 사용한 것 외에도 중국에서 I Love You 니키, 검가마법, 여명, 펜타스톤 같은 그런 중국발 게임들이 계속 우리나라에서 흥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국내 게임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흥행하는 경우가 적은데요.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PC 게임 경우는 이제 블루홀에서 개발한 배틀그라운드가 얼마 전에 그 대박을 냈다라고 이제 유행을 했었는데, 그 스팀 얼리 액세스임에도 많은 판매고를 올렸었습니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에는 검은 사막이 그 유럽에서 굉장한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게임 강호로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 히트하는 게임이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많이 히트하는데, 그런데 국내 게임이 해외에서 히트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을까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데요. 그 국내 개발자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우리가 크게 흥행할 수 있는 게임을 못 만들어낸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용자분들이 또 시스템적으로 따진다고 하면 가챠 시스템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 게임 대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가챠가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합리적인 소비 방식을 선택하는 그 북미 유저분들도 이제 가챠는 익숙한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 시스템은 어느 나라나 비슷한 이제 환경이 된 것 같은데, 게임을 대하는 우리 태도가 가장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 국민 인식에서는 안 좋은 시각으로 가지고 있고, 회사에서는 게임을 단순히 판매 상품으로만 생각을 하고, 진짜 게임을 사랑해서 게임을 개발하는 개발자분들도 정작 자신이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공감을 하네요. 이게 이제 개발자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사실은 자기가 원하는 게임을 만드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 한 배를 타야 하는 상황에서 모두 동상이몽을 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게임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개발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더라도 그 상대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는 문화, 우리 모두의 결과물이라는 인식과, 또 회사에서는 실패를 경험으로 보다 나은 게임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게임 그 본질의 그 가치, 그런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삼성 같은 경우도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R&D를 합니까? 그 회사에서는 단순히 그 게임을 돈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대박낼 게임을 쉽게 구하려고만 하지 않고 자체 개발에서도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구조적 문제로 보시는군요. 근데 비용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비용을 투입해서 큰 효율을 내는 미국 같은 시장은 워낙 게임 시장 규모 자체가 크다 보니까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또 물론 실패할 경우에는 그 손해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국내 시장에선 그러한 리스크를 감당할 회사가 많지 않으니까요. 보다 효율적인 경영 전략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주제를 조금 돌려서 모바일 게임에서 최근 e스포츠에 대해 많이 논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원효님? 개인적인 견해로는 아직까지 시기상조가 아닐까 해요. 온라인 게임처럼 수명이 길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겠는데요. 최근 많이 길어졌다고 하더라도 특정 게임 하나가 문화적 지위를 갖기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또한 대부분의 게임이 페이 투 윈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의 정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 구조를 가져가긴 어렵기도 하고요. 그 페이트 윈이라는 거는 이제 돈을 지불하면 이긴다는 뜻인 예, 거죠? 맞아요.
공정한 게임으로 대표적인 거는 이제 과거에 베인글로리라고 가 실패한 네, 맞아요. 케이스가 뱅글로리 있는데 완전 망했죠. 그거 네. 잘 만들었는데. 최근 왕자 영역, 우리나라에선 펜타스톰으로 런칭한 게임이 어떻게 시장에서 대중적 어필이 가능한가, 또 얼마나 지속되는가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그 베인글로리라는 게임에 대해서 조금 설명 가능하신가요? 베인글로리는 지금 펜타스톰을 해보셨나요? 딱 그런 류의 게임을 보시면 되는데 네. 3대3 구조로 하는 모바 게임입니다. 어떻게 보면 롤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네, 롤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나요. 근데 왜 실패한 거죠? 이것도 역시 페이 투 윈 구조 때문에 실패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 게임은 사실 구조적으로는 롤과 굉장히 흡사해요. 이 게임은 페이 투 윈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잘 만든 웰메이드 게임인데 이게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프로 리그도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긴 했는데 대중적으로 어필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 사양도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래픽 컨셉이나 이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왜 이게 망했는지 아직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모바일 게임의 e스포츠화는 중국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이 왕자 영역가 문화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e스포츠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조건은 해당 게임이 문화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입지가 있는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공정한 게임인 것이죠. 선수들을 동경할 만한 조작적 재미가 있는지는 그 다음이라고 봅니다. 이 모바일 게임이 그 수명이 스포츠가 되게 좀 확실히 짧아요. 좀 많이 길어졌다고는 해도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가 되게 어려운 거 그리고 그 어니언님이 말씀하신 그 문화적인 요소가 되게 어려운 문제는 되게 동의를 하는데 그 스포츠가 되기 위해서는 한 그 경기에 그 박진감 넘치는 호흡하고 스토리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극적인 요소가 사실 모바일 게임은 되게 적죠. 이 극적인 요소가 적기 때문에 스포츠가 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모바일 게임이 극적인 요소가 적다고 해서 스포츠가 되게 어렵다고 하셨는데 왜 어려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가능하신가요? 예. 그 축구랑 야구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 타임이 길어서 그 선수의 역량이나 감독의 전략에 따라서 역전의 요소가 충분히 발생하는데요. 그 롤이랑 또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선수 간의 호흡이나 그 연계 플레이에서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에서는 그런 재미를 보여주기에는 아직 어렵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지금 최근에 출시한 넷마블의 그 펜타스톰을 굉장히 재밌게 했는데 그 아군끼리 음성이나 텍스트로도 채팅할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아군끼리 대화가 어렵고 눈치껏 그냥 하는 거지 팀원들하고 호흡을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스포츠로 볼 때는 이제 모바랑 그 FPS랑 스포츠 장르가 이 스포츠화 되게 유리한 장르로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모바일에서는 아직 FPS가 게임을 하기가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그 FPS가 모바일의 벽을 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체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면 모바랑 그 스포츠가 있는데 팀원하고 호흡하지 않고 어떻게 유리한 전략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장르가 아니거든요. 모바나 이 스포츠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는 모바일에서는 아직 스포츠화가 되기엔 좀 어렵지 않나라고 하는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두 분 공통적으로 아직 모바일 게임의 e스포츠화는 아직 멀었다고 보시는 거네요? 좀 더 명확하게 하자고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모바일 게임이라는 게 생기고, 좀 더 번창하고, 이런 큰 격변이 있었는데, 이런 큰 격변이 한 번 더 겪어져가지고, 플랫폼이 바뀐다거나, 디바이스가 바뀐다거나, 이런 생태계가 다시 바뀌기 전에는 좀 모바일 게임으로 e스포츠화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의 모바일 게임이 e스포츠화 되는 거는 아직 모바일에서도 괜찮은 게임이 많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좀 너무 먼 얘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벌써 다 지났는데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다 담아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쉽네요. 1회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자분들께서는 앞으로 게임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 저희 SNS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다음 방송에서 저희가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큐 이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북한님, 원현님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